아마도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냉장고 안에도 요거트가 한 컵 들어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3,4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분들은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합으로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트를 전혀 드시지 않은 분들보다 오히려 콩팥이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신 요거트가 함께 드신 음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드릴 최악의 조합 3가지 중 마지막 것이 지금 이 순간 대부분 어르신의 냉장고 안에 나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오늘 저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23년을 진료하신 황정호 교수님입니다. 콩팥 노화와 식이요법에 관한 논문을 30편 이상 발표하신 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거트는 분명히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가 그것을 약으로 만들지, 독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그 기준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박명순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6이시고 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퇴임하신 뒤로 건강관리에 정말 열심히 신경 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바나나,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거기에 아침 식사로 식빵과 슬라이스 햄도 곁들이셨습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습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으셨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강권해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침마다 뭘 드세요? 메뉴를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조합 셋과 기적의 조합 셋입니다. 첫째, 요거트와 바나나의 위험한 진실. 둘째, 요거트와 시금치가 만들어내는 콩팥 결석의 비밀. 셋째, 냉장고 안에 숨어있는 최악의 조합. 그리고 기적의 조합으로는 넷째, 요거트와 블루베리의 강력한 시너지. 다섯째, 요거트와 호두가 근육과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 여섯째,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3가지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거트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혹시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시나요? 하얀 요거트 컵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바나나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겨 송송 썰어 올립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그 그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십니다. 단백질과 칼륨, 비타민까지 갖춘 완벽한 조합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그림을 바꿔드려야 합니다. 요거트 한 컵에는 칼륨이 약 200mg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2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드시는 순간 아침 한 끼에만 칼륨을 620mg 이상 섭취하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60세 이후 어르신께 하루에 허용되는 칼륨의 양은 보통 0mg 이하입니다. 아침 한 끼만으로 그 30% 이상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소변으로 쉽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우리 콩팥은 다릅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콩팥은 칼륨을 걸러내는 힘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칼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륨은 심장 박동을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마치 심장의 지휘자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신다면, 낮에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시다면 그것이 혈중 칼륨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박명순 씨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드신다고 자부하셨는데 매일 아침 혈중 칼륨을 위험 수준으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으셨는데 사실 원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트 드시는 날 바나나 대신 사과나 딸기를 올리십시오. 사과 한 개의 칼륨은 바나나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딸기 역시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달콤함은 그대로 즐기시면서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단지 요거트와 함께가 아닌 다른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그 아침만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시죠? 요거트 드시는 날 바나나는 냉장고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특히 더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계신 바로 그 채소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트와 시금치가 만들어내는 콩팥 결석의 비밀입니다. 건강한 식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요거트 한 컵 옆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단백질의 철분까지 완벽한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 생각을 바꿔 드릴 것입니다.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 옥살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옥살산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옥살산이 혈액으로 흡수된 뒤 콩팥을 통과할 때 거기서 칼슘과 만나면 물에도 녹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의 정체입니다.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딱딱한 이 결정체가 콩팥 안에서 긁히고 쌓입니다. 그렇다면 요거트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트 속 칼슘은 오히려 옥살산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칼슘이 장 속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하면 옥살산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콩팥까지 도달하는 옥살산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거트와 시금치는 함께 드셔도 되는 것일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생시금치에는 옥살산이 익힌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옥살산이 상당량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데친 물은 버리십시오.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옥살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요거트를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시간 차이를 두지 마십시오. 장 속에서 칼슘과 옥살산이 동시에 만나야 칼슘이 옥살산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먼저 드시고 한참 뒤에 요거트를 드시면 옥살산이 이미 혈액으로 흡수된 다음에 칼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오미경 씨가 계셨습니다. 올해 65이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 직접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짜서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시금치로 만든 녹즙을 마신 뒤 1시간쯤 지나서 요거트를 드셨습니다. 정성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셨더니 콩팥 안에 크고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먹었는데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지신 분들은 시금치 자체를 크게 줄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외 건강하신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요거트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 하나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하고 계신 바로 그 조합입니다. 냉장고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란히 들어있을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냉장고 안에 숨어있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요거트를 드실 때 함께 드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식빵 2쪽, 슬라이스 햄, 가공 치즈 이런 것들이 함께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편하고 부드러워서 드시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식빵, 햄, 소시지, 가공 치즈, 어묵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입니다.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색을 유지하고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넣는 이 성분이 콩팥에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 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 요거트처럼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우리 몸에서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에 첨가된 무기인산염은 다릅니다. 무려 90% 가까이 혈액 속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요거트를 드시면서 가공식품을 함께 드시는 순간 요거트에 인해 가공식품의 인까지 더해져서 콩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인의 양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인을 소변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우리 콩팥은 이미 그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걸러내지 못한 인은 혈액 속에 쌓입니다. 혈중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넘쳐나는 칼슘과 인이 결합하여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오래된 수도관 안에 석회가 쌓여 물길이 좁아지는 것처럼 콩팥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혈관이 굳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콩팥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 자료에 따르면 혈중인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콩팥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증상이 있습니다.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고 뼈와 관절이 쑤시고 치아가 별로 썩지 않았는데도 약해진 느낌이 드신다면 혈중인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이재현 씨가 계셨습니다. 올해 70이시고 전직 군인 출신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콩팥에 좋다는 요거트를 매일 아침 챙기셨는데 늘 식빵 2쪽과 슬라이스 햄, 가공 치즈를 함께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든든해서 드시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검사에서 혈중인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관 검사에서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석회화가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요거트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늘 나란히 놓여있던 가공식품이 조용히 혈관을 굳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거트 옆에 식빵과 햄 대신 삶은 달걀 하나와 작은 사과 한 조각을 올려보십시오. 가공식품의 인산염 대신 자연식품의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따로, 시금치는 데쳐서 함께, 가공식품은 멀리. 이 3가지만 지켜도 요거트가 콩팥을 더 이상 해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쁜 이야기입니다.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콩팥을 되살리는 강력한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요거트와 블루베리의 강력한 시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요거트 위에 보랏빛 블루베리를 한 줌 올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이 소박한 한 그릇이 어르신의 콩팥세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아침 식사입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랏빛은 그냥 만들어진 색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만들어내는 색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무엇을 할까요? 콩팥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에는 대부분 만성적인 염증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실 뿐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야 비로소 보입니다. 블루베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과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생깁니다. 유산균은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그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나면 독소가 혈액으로 넘어오기 전에 먼저 걸러집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처음부터 줄어드는 것입니다. 콩팥과 장은 하나의 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콩팥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요거트와 블루베리가 이 장, 콩팥 팀워크를 가장 잘 작동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미국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요거트와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콩팥병 위험이 23% 낮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이 장 콩팥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도 낮습니다. 한 컵에 약 114mg 정도로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전남에 사시는 윤정화 씨가 계셨습니다. 올해 60이시고 만성 콩팥병이기 진단을 받으신 뒤 무엇을 드셔야 할지 몰라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기력이 없어 외출도 힘드실 정도였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르신께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딱 그것만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고 어르신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요거트 반 컵과 블루베리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거트는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시중에 파는 과일맛 요거트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십시오. 재료란에 설탕, 액상과당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 이것이 어르신의 콩팥 세포를 매일 아침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콩팥을 걱정하시다가 오히려 몸 전체가 더 약해지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요거트와 호두가 근육과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콩팥이 나빠질까봐 걱정되어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셨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콩팥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줄여서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을 사방에서 단단히 지지해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약해지면 콩팥은 홀로 모든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지붕이 내려앉는 것처럼 근육이 빠지면 콩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에 호두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콩팥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녹슨 수도관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콩팥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호두의 아르기닌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이는 식물성인으로 피틴산이라는 성분과 결합되어 있어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가공식품의 인산염보다 훨씬 적습니다. 콩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재원 씨가 계셨습니다. 올해 74이시고 콩팥이 걱정되어 고기를 완전히 끊으신 뒤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오히려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르신께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 한두 알을 함께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은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콩팥 수치도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단 한 가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호두는 하루에 한두 알만 드십시오.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륨과 인 섭취가 늘어나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적은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드십시오. 요거트에 호두 한두 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근육을 지키고 콩팥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기둥을 세워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6번째 조합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신 바로 그 조합입니다. 6번째입니다. 가장 강력한 3가지 조합의 완성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1이시고 은퇴 후 남편과 단 둘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깨셨고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 계셨습니다. 자녀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우연히 발견하고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황 교수님은 어르신께 아침마다 이것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사과 반 개를 썰어 올리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밤에 한두 번밖에 안 깼습니다. 아침 얼굴 붓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군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3가지 식품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하고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요소와 독소들을 장 안에서 붙잡아 혈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처음부터 줄어드는 것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사과는 칼륨도 바나나의 절반 이하로 낮아
콩팥이 약해진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 느려집니다.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것이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과정입니다. 계피는 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콩팥으로 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그릇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장에서 차단하고, 계피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콩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중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아침 한 끼가 콩팥을 지키는 완벽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사과 반 개를 작게 썰어 올립니다. 그 위에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뿌려주십시오. 따로 조리할 것도 없습니다. 냄비도 프라이팬도 필요 없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계피는 반드시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계피가루는 하루 0.5기 이하가 적당하며 매일보다는 일주일에 서너 번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매일 많은 양을 드시면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액순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향이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부엌에 사과가 있으십니까? 계피 가루는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요거트를 꺼내실 때 사과 반 개와 계피 가루 한 꼬집을 올려보십시오. 그 작고 소박한 한 그릇이 어르신의 콩팥을 매일 아침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째, 요거트와 바나나를 같은 아침에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칼륨이 620mg 이상 한꺼번에 들어와 심장과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바나나는 다른 시간에 따로 드십시오. 둘째, 요거트와 시금치를 드실 때는 2가지를 지키십시오.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십시오. 그리고 요거트와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십시오. 따로 드시면 콩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요거트 옆에 식빵, 햄, 소시지, 가공치즈를 함께 두지 마십시오. 인산염이 90%까지 흡수되어 혈관을 굳히고 콩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제 기적의 조합 3가지입니다. 넷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리십시오. 안토시아닌이 콩팥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산균과 함께 콩팥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콩팥병 위험이 23% 낮아집니다. 다섯째, 요거트에 호두 한두 알을 넣으십시오. 오메가3가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걱정 없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요거트에 사과 반 개와 계피가루 한 꼬집을 올리십시오. 펙틴이 독소를 장에서 차단하고 계피가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콩팥이 3중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바나나는 따로, 시금치는 데쳐서 함께, 가공식품은 멀리, 그리고 블루베리, 호두, 사과와 계피를 친구로 삼으십시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콩팥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도 바쁘게 살다 보니 지나쳤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바람이 매일 아침 부엌에서 이루어집니다. 요거트 1컵, 블루베리 1줌, 호두 한두 알, 사과 반 개. 이것이 시작입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키기 위한 교육 정보입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시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식단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담당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신장 영양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신 뒤 실천하십시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콩팥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식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 아래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순덕 씨처럼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게 되고 알게 된 뒤에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을 더 잘 주무시게 됩니다. 아침 얼굴 붓기가 줄어듭니다. 가족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콩팥을 걱정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아침 식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도움이 되셨다면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